여러분, 혹시 요즘 선풍기 틀어도 왜 이렇게 답답하실까요? 바람은 계속 부는데 시원하지가 않으시죠? 오히려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부딪혀서 더 짜증만 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에어컨을 켜볼까 고민은 되지만 전기요금이 겁부터 납니다. 요즘은 하루만 틀어도 10,000원 넘게 나온다는데 한 달 내내 틀면 몇만 원, 많게는 10만 원도 훌쩍 넘잖아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나 연금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전기료가 정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똑같았습니다. 올 여름이 벌써 두려워질 정도로요. 그런데요, 주민센터 에너지 전략 교육에서 한 가지 방법을 배운 뒤 제 여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선풍기에 이것 하나만 붙였을 뿐인데 바람이 마치 얼음바람처럼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에어컨을 켤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전기요금이 한 달에 고작 4만 원대였다는 겁니다. 작년 여름엔 10만 원 넘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단돈 42,000원. 에어컨 없이도 한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요. 집에 있는 물건 몇 개만 있으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더운 건 참아도 전기요금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하나면 정말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쾌적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 강사님이 꺼낸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에어컨 없이도 방 안을 시원하게 바꾸는 방법. 선풍기에 이거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선풍기 바람이 그렇게 시원해질 수 있다고 정말일까?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본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달라졌어요.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마치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시원한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전기 한 푼 더 들지 않습니다. 그냥 선풍기만 계속 쓰는데도 에어컨 강풍처럼 방 안 전체가 쾌적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게 별다른 비용도 안 들고 누구나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집에 이미 있는 물건만 살짝만 활용하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장치도 힘든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만 잘 따라 하시면 더운 여름밤도 땀 흘리지 않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에어컨 없이도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바람,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비법입니다. 바로 선풍기 앞에 얼음을 넣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 대단한가? 싶으실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아셔야 진짜 시원해집니다. 우선 집에 있는 큰 그릇이나 대야를 준비해 주세요. 그 안에 얼음을 가득 담습니다. 가능하면 각얼음보다 덩어리 얼음이나 얼음팩처럼 크고 오래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걸 선풍기 앞에 넣는데요.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너무 가깝게 붙이지 마시고 바람 나오는 곳에서 딱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놔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차가운 기운을 머금게 됩니다. 그 바람이 그대로 우리 몸으로 오니까 마치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방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얼음 주변에 찬 수증기와 냉기를 선풍기가 끌어와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 결과 방 안 전체 공기 온도가 확 내려가고 체감 온도도 3도에서 4도는 쉽게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열대야가 계속되는 날에는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밤잠을 푹 잘 수 있어요. 저희 동네 박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 오셨어요. 아이고 이거 정말 시원하네. 에어컨 생각 안 난다니까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작년 여름은 덜 고생했을 텐데.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얼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아니 그냥 얼음 하나 놨다고 그렇게 시원해질 수 있어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는 건 온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기 속 수분과 체감 바람입니다. 선풍기 바람은 원래 실내 공기를 그냥 회전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공기 자체가 이미 뜨겁다면 바람도 당연히 덥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얼음이 등장하는 거죠.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에 찬 수증기, 그러니까 냉기를 뿜어냅니다. 선풍기 바람이 이 냉기를 지나가면서 그 차가운 기운을 끌고 와서
우리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뜨거운 라면 국물 위에 부채질을 해보세요. 김이 얼굴로 바로 오면서 오히려 덥게 느껴지죠? 반대로 냉면 그릇 앞에서 부채질하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현상이에요. 바람이 기와 열, 즉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는 그 과정을 함께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 방 안의 체감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얼음 그릇 위에 젖은 수건까지 살짝 덮으면 그 효과는 더 강해져요. 실내 전체가 서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몸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에어컨 바람처럼 인공 냉기를 강하게 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원함이기 때문에 냉방병이나 관절통 걱정도 덜하죠. 어떻게 보면 옛 어르신들 방식이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선풍기와 얼음, 이 조합만으로도 얼마든지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얼음은 금방 녹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얼릴 수도 없고.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얼음은 좋긴 한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이 늘 아쉽죠. 그래서 이번엔 그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페트병 얼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집에 남는 생수병이나 탄산음료 병 다 있으시죠? 그 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냉동실에 넣고 꽁꽁 얼려주세요. 이 얼린 페트병을 선풍기 앞에 놓으면 일반 얼음보다 훨씬 더 오래 시원함이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트병은 뚜껑이 닫혀 있어서 얼음이 밖으로 녹아 흐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온도에 천천히 반응하면서 열을 흡수해 줍니다. 보통 한 병으로도 4시간 넘게 시원함이 지속돼요. 하나 쓰는 동안 다른 하나를 냉동실에 얼리고 번갈아가며 쓰면 하루 종일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냉동실에 항상 페트병 23개를 미리 얼려둡니다. 외출할 땐 작은 사이즈를 얼려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에어컨 안 켜도 될 만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좋은 팁 하나 드릴게요. 페트병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얼려보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늦게 녹고 더 차갑게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교육 강사님이 알려주신 비법이었는데 효과는 정말 2배입니다. 정리하자면 선풍기 앞엔 얼음 그릇도 좋지만 더 오래가고 번거롭지 않은 건 바로 얼린 페트병입니다. 게다가 소금물로 얼리면 시원함은 배가 되고 전기료는 여전히 200원 수준으로 유지되죠. 한여름에 이렇게만 쓰셔도 에어컨 찾을 일이 정말 줄어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꿀팁이 아니라 지혜로운 시니어들의 여름나기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얼음을 준비하셨거나 페트병을 얼리셨다면 이왕이면 효과를 더 크게, 더 오래 누리는 방법까지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젖은 수건을 활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얼음을 담은 그릇 위나 얼린 페트병 위에 얇은 수건을 하나 살짝 적셔서 덮어주세요. 그냥 마른 수건이 아니라 찬물에 적셔서 물기를 약간만 짜낸 수건이 좋습니다. 이걸 위에 가볍게 덮어두면 바람이 수건 위로 흐르면서 증발 냉각이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을 머금은 수건이 바람을 맞으면서 서서히 마르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변의 열기를 흡수해서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얼음, 수건, 바람 이 순서대로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서 기존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얼음만 둘 때보다 체감 온도가 더 낮아져서 어떤 날은 진짜 에어컨 강풍보다도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 같은 선풍기인데도 바람 세기 자체가 바뀐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건은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튀는 것도 막아주니까 위생적으로도 더 좋죠. 주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드릴까? 수건은 너무 두꺼운 걸 사용하면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니 얇고 가벼운 면 수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흥건하지 않도록 꼭 한번 꾹 짜서 물기만 남기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처럼 열대야가 심할 때는 이 수건 하나 덮는 것만으로도 방 안 전체 공기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선풍기 바람이 은은하고 부드럽게, 그렇지만 강하게 시원하게 다가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얼음 또는 페트병 위에 찬물 적신 수건 하나만 더 얹으면 여름밤이 달라집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겁니다. 오늘은 좀 시원한데 하고요. 여러분, 선풍기 하루 종일 틀었을 때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 틀어도 200원 안팎,
한 달 내내 틀어도 6,000원에서 많아야 1만 원 안팎입니다. 그럼 에어컨은 어떨까요? 하루 8시간만 켰다고 해도 하루 전기료가 1,0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나옵니다. 30일 쓰면 최소 3만 원, 많게는 5만에서 6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에어컨을 세게 틀거나 오래 트는 날이 반복되면 10만 원 넘는 건 순식간이죠. 저는 작년에 이 방법들을 모르고 에어컨을 자주 썼다가 한 달 전기요금이 무려 12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음 달부턴 정말 조심했지만 이미 나온 요금은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땠을까요? 선풍기만으로 얼음과 수건, 페트병 몇 개만으로 여름을 나면서 전기료가 딱 42,000원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거의 안 켜고도 정말 쾌적하게 지냈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단순히 선풍기를 잘 활용한 것만으로 한 달 전기요금에서 약 8만 원을 아낀 셈이 됩니다. 1년에 여름 3개월만 따져도 24만 원. 그 돈이면 기력 떨어질 때 보양식도 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줄 수 있잖아요. 특히 연금 생활 하시거나 한 달 생활비 아껴 써야 하는 분들께는 이 전기요금 전략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지키는 돈이죠.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지 않아서 무심코 에어컨 리모컨을 찾으셨던 분들, 이제는 정말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200원짜리 선풍기로 하루 1만 원짜리 에어컨 효과를 보는 법, 그게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 계신 이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얼음이나 페트병 얼음으로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층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시원함을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소금물로 얼리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물 얼리는 것도 귀찮은데 소금까지 굳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소금물로 한 번만 얼려보시면 그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 일반 물보다 더 천천히 더 차갑게 얼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들어가면 물의 어느 점이 내려가면서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얼게 되고 해동도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차가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얼음인데도 소금물이 들어간 페트병은 냉기 보존 시간이 1.5배 이상 길어지는 겁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생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소금 한 숟갈 정도만 넣어서 잘 섞은 뒤 얼리면 끝입니다. 양은 너무 많지 않게 물 한 병 기준으로 소금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얼음이 잘 안 생길 수도 있으니 적당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겉에서 보기엔 그냥 물 얼린 것과 똑같이 보이니까 소금물인지 표시를 해두면 더 편하겠죠? 소금이라고 종이에 써서 붙여두시거나 병뚜껑에 표시를 해두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저는 요즘 집에 얼려두는 페트병 중 절반은 그냥 물, 절반은 소금물로 준비해두고 번갈아 사용합니다. 소금물은 특히 더운 낮 시간대나 방이 햇볕에 달궈졌을 때 사용할 때 효과가 정말 크더라고요. 이건 해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전기료는 그대로인데 바람은 훨씬 더 시원해지고 효과는 2배로 오래가고 준비는 단돈 0원. 이쯤 되면 여름철 필수 살림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꼭 한번 해보세요. 딱 한 번만 해보셔도 다음부턴 자연스럽게 소금부터 찾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풍기 앞에 얼음을 넣는 방법만 알려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선풍기는 바람을 앞으로 내보내기 전에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알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선풍기 뒷면에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택배 받으실 때 따라오는 아이스팩, 대부분 집에 하나쯤 있으시죠? 그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바람이 들어가는 쪽에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고무줄이나 끈, 테이프 같은 걸로 가볍게 묶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아이스팩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을 얼려서 대신 사용하셔도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팩이나 얼린 병에서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릴 수 있으니 천이나 비닐로 한번 감싸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기 제품이니까 안전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아이스팩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풍기가 차가운 공기를 뒤에서 흡입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오는 바람 자체가 훨씬 시원해집니다. 즉, 앞쪽에 얼음을 두는 건 바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뒤쪽에 아이스팩을 붙이는 건 시원한 공기를 직접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넓은 거실이나 식사 공간,
또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방처럼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고 싶을 때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풍기 전체에서 나오는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것이에요. 앞쪽에 얼음만 둘 때는 일부 방향만 시원해지는 느낌이지만 뒤쪽까지 활용하면 바람 전체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정말 쾌적한 바람이 방 안을 순환하게 되죠. 처음엔 약간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왜 사람들이 감탄하는지 직접 체감하실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에어컨 생각 안 나더라.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지금 냉동실에 잠자고 있는 아이스팩이나 생수병, 이제는 그냥 두지 마시고 선풍기 뒤쪽에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 여름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선풍기 앞에는 얼음이나 페트병을, 뒤에는 아이스팩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써보는 겁니다. 앞과 뒤를 모두 활용하는 순간 선풍기 바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시원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차가운 냉기를 만들어내고 뒤에서는 차가운 공기를 흡입해서 바람의 온도 자체를 낮춰주는 구조. 이 조합은 마치 냉풍기를 따로 설치한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풍기 앞에 얼음만 놓았을 때는 한쪽 방향만 시원하고 방 전체를 식히려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아이스팩까지 붙여서 공기 자체가 차가워지니까 선풍기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이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열대야 심한 밤에는 이 조합 하나로 온 방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잠자기 전 30분만 틀어놔도 후끈하던 방이 금세 쾌적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땀에 젖어 뒤척이던 밤이 조용히 깊게 잠드는 밤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조합은 에어컨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시원함이라는 거예요. 에어컨처럼 갑작스럽게 확 차가운 인공 냉기를 내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퍼지는 자연스러운 바람이기 때문에 냉방병이나 관절 통증 걱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이렇게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내고도 전기료 걱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딱 선풍기 돌리는 만큼만 나가니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선풍기 앞에는 얼음 그릇 또는 얼린 페트병, 그 위에 젖은 수건 살짝 덮어주시고 선풍기 뒤에는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조합이지만 이렇게만 하시면 에어컨 리모컨은 찾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고 싶은 우리 시니어들의 생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는 선풍기를 시원한 바람 만드는 기계로만 활용했죠? 그런데 여러분, 선풍기는 단순히 바람을 내보내는 걸 넘어서 방 안 공기를 순환시키는 도구로도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름밤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더 시원할 때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로 선풍기 방향을 바꿔서 집안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집에 창문이 2곳 이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 하나는 바깥 공기가 들어올 창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선풍기를 방 안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창 밖으로 향하게 놓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선풍기가 방 안에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반대편 창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를 통째로 교체하는 거죠. 이 방법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선풍기를 바깥으로 틀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원해져?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자 방 안에 있던 후끈한 느낌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자연바람 덕에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언제 쓰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해가 진 뒤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 사이입니다. 낮엔 바깥 온도가 더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만 밤에는 바깥 공기가 훨씬 시원하거든요. 특히 잠들기 전 1시간에서 2시간만이라도 이 방법을 쓰시면 방 안 전체 공기가 바뀌면서 쾌적한 수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에어컨 없이도 땀 흘리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이건 아파트보다는 창문 구조가 자유로운 주택에서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아파트라도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선풍기 방향만 바꿔서 공기 흐름을 조절해 보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정말 강력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에 집중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선풍기 바람이 시원해도 내 몸이 열기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살짝 바꿔서 선풍기를 활용해 내 몸 자체를 식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목이나 손목, 무릎 뒤쪽에 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몸에서 굵은 혈관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차갑게 해주면 몸 전체 체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특히 목 뒤쪽은 아주 효과적인 부위예요. 찬물에 적신 수건을 꾹 짜서 목 뒤에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쐬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몸에 있던 열기가 쑥 빠져나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내 몸의 열을 빼앗아 가는 기와 열 작용 때문이죠. 쉽게 말해 수건이 마르면서 우리 피부의 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해지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체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 효과입니다. 바람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냉동실에서 뭘 꺼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수건 하나, 찬물 하나면 끝입니다. 특히 밖에 다녀와서 땀이 줄줄 흐를 때 혹은 잠들기 전 무더위 때문에 뒤척일 때 써보세요. 몇 분 만에 몸이 차분하게 식으면서 훨씬 편안해집니다. 수건이 마르면 다시 찬물에 적셔서 쓰면 되고 더 오래 지속하고 싶으시면 얼음물에 적셔서 써보세요. 효과가 확실히 더 세고 더 오래 갑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젖은 수건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싫거나 옷이 젖을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대체 방법도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건 바로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수건이 젖으면 옷도 젖고 축축해서 불편하던데. 이런 분들을 위해 더 간편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쿨링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쿨링 스프레이는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쿨링 스프레이 또는 시원한 스프레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약사님이나 직원분이 바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작은 휴대용 제품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충분하고 하나 사두면 꽤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풍기 바람을 쐬기 전에 팔이나 다리, 목 뒷부분 같은 부위에 가볍게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멘톨, 에탄올 같은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찬 기운을 전달해 줍니다. 이건 마치 에어컨 바람을 피부로 직접 맞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젖은 수건처럼 옷이 젖거나 축축하지도 않고 뿌리고 나면 30분 이상 시원함이 지속되기 때문에 활동할 때도 아주 편리합니다. 특히 외출 전에 한번 뿌려두면 더운 거리에서도 한결 덜 힘들고 경로당이나 야외 모임 같은 장소에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고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에 살짝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셋째, 너무 자주 뿌리지 마세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쿨링 스프레이는 작은 휴대용 선풍기와 같이 쓰면 효과가 2배입니다. 요즘은 손바닥만 한 미니 선풍기도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팔에 스프레이 한번, 선풍기로 바람 한 번만 쐬어도 더위가 확 가시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더운 여름 외출 많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수건 없이도 땀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에어컨 같은 시원함, 쿨링 스프레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니 얼음도 넣고 수건도 두르고 쿨링 스프레이까지 썼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후끈하고 짜증나는 거지?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땐 한 가지 원인을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공기 속 습도, 즉 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 자체가 눅눅하고 축축하면 우리 몸에서 땀이 증발하지 못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끈적하고 불쾌한 바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땀이 예전처럼 잘 마르지 않고 몸에 열이 쌓여서 쉽게 더위를 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불쾌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온도보다 습도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30도여도 습도가 50%면 괜찮지만
온도가 28도여도 습도가 80%면 훨씬 더 덥게 느껴지는 게 우리 몸이에요. 제가 아는 72세 박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선풍기 틀어도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집에 가서 습도계를 보니 85%가 넘더라고요. 비 온 다음 날이었거든요. 바로 그 습도 때문이었습니다. 선풍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습도만 살짝 내려줘도 선풍기 바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습기를 함께 켜는 겁니다. 요즘은 소형 제습기나 공기청정기 겸용 제품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습기가 없으시다면 어머니들이 예전부터 써오시던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신문지를 방 모서리에 말아놓기. 습기를 흡수해서 바닥 공기를 뽀송하게 해줍니다. 2. 수출 그릇에 담아두기. 자연 제습 효과가 있으면서 냄새 제거에도 좋아요. 3.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놓기.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소금이 녹아내리죠.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몇 가지만 실천하셔도 습도는 확 내려가고 같은 선풍기 바람이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 진드기, 호흡기 질환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여름 습도 관리를 꼭 하셔야 해요.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습도계가 없더라도 공기가 끈적하고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옷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든다면 습도가 너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바람 세기보다 공기 상태부터 바꿔야 합니다. 습도만 잡아도 선풍기 바람이 에어컨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선풍기 활용법 다 기억나시죠? 앞에는 얼음이나 페트병, 뒤에는 아이스팩 하나만 붙여도 바람이 달라지고, 목에 수건 하나만 둘러도 내 몸이 달라지고, 창문 방향 하나만 바꿔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습도만 잘 조절하면 정말 에어컨 없이도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다는 거 이제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실에 얼음 얼리고 수건 적시고 아이스팩 붙이고 하지만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시원했단 말이야.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방법들이 전기료는 거의 들지 않으면서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는 점이에요. 작년 여름 저도 이 방법들을 모르고 에어컨만 믿다가 전기료가 12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풍기만으로 여름을 보내며 전기료가 딱 4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이 차이 정말 큽니다. 아낀 돈으로는 시원한 수박 한 통, 영양제 하나, 손주 용돈까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지혜로운 시니어의 똑똑한 여름살이 방법입니다. 에어컨 없이도 쾌적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실에 페트병 하나 얼리시고 택배 온 아이스팩 하나 챙겨서 선풍기 뒤에 고정해 보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 있었는지, 직접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전기료 걱정 없이 땀에 지치지 않고 시원하게 건강하게 나시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